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오랜만에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북 경산 제석사 주지소임을 맡고 계시는 분이죠. 해능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스님이 오신다고 하시니까 해능 스님 오세요 하니까 그 얼굴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항상 이렇게 눈 반달처럼 잡고 웃으시던 그 모습이 떠올라서. 아유, 그러셨어요? 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네, 스님. 네. 네. 자, 고맙습니다. 저희 또 방송 함께 하시는 TV 라디오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또 한 거의 1년 만에 뵙죠? 그렇죠. 1년이 훨씬 넘었죠. 네네. 네. 이제 좀 코로나도 저희가 조금 여유 있어지고 네. 다시 또 활력을 좀 찾은 것 같은데 네. 다들 잘 계시지요? 라고 인사를 이렇게 드려야 되겠죠? 네. 우리 스님께서는 여전히 바쁘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장 최근의 근황으로는 이제 제석사에서 주최하는 삼성연 문화축제. 네, 천촌말락, 네. 통통, 네. 소통과 회통, 네. 로 우리가 삼성연 문화축제를 우리 서민들과 함께 그렇죠. 예, 지난 함께 6월이었죠. 네네, 지난 6월. 음력으로 5월 4일이 원효 원효 스님의 그 탄신 달해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6월에 행사를 하고 또 네. 6월에 또 여의치가 않을 때는 이 축제를 달해제를 먼저 하고 축제나 또 그 외에 저희가 학술대회는 날짜를 다시 잡아서 하곤 합니다. 네. 네. 올해가 1406주기? 네, 1406주기. 달해제를 또 지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더불어서 어떤 행사들 올해 하셨는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가 막 끝나갈 때 첫 번째 그 제1회 대회를 문화축제도 하시고 세미나도 하시고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준비하셔서 와 어디서 어느 사찰에서 이렇게 멋진 행사를 준비를 했을까 했더니 경산 제석사래 해서 오 제석사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행사가 좀 여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쵸. 네, 3회째 참 덕분에 다 관심 가져주고 네. 그리고 그 아쉬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하려고 하는 관에서 노력이든 본사 노력이든 우리 또 신도분들의 노력이 있어서 네. 1회 때는 기회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 굉장히 그 심할 때 맞아요. 하고 중간에 저희가 한번 할 수 있었던 아마 그 인연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회 때, 3회 때는 그분들이 1회를 보고 나서 그만큼의 기대를 가지고 봐서 또 실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역사회든 그리고 저희 우리 불자들 불교 교내든 많은 분들이 원효 스님 그 탄생지가 그렇게 있음에 불구하고 네. 잘 몰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미안한 마음도 갖기도 하고 네. 또 더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관에서는 더불어 특히 교육계에 저희가 교육기관 안에 지역사회에서 위치하고 있는 그런 성지가 잘 적극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저희 도량의 주말이면 네. 전부 이렇게 옵니다. 누가 오나요? 학생들이. 학생들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여기가 해서 원효 스님이 태어나신 네, 곳이래 네, 하시면서 과제 들고 네. 초등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오시고 아하. 네, 대학생들은 자기 또래들끼리 와서 네. 거기에서 이제 질문에 맞는 답들을 적고 또 모르는 부분은 저희에게 또 질문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주말이면 아이들 사탕이랑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놓으면 뭐 별건 아니지만 네. 따뜻하게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네. 또 마음을 받아서 가기도 하고 아하. 네, 그래서 그 문화축제에 아마 그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이 천촌만락이라는 말도 굉장히 들었을 때 이 천촌만락은 뭘까? 통통은 무슨 통통일까? 막 그랬던 기억도 나거든요. 우리 스님께서도 그런 어떤 행사의 이름을 정하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많은 고민하고 그렇게 정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고민은 좀 했었던 부분이 네. 이제 원효 스님께서 그 통일 이전에 많은 전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는 네. 위로하기 위해서 왜 박을 두드리면서 나무아미타불 천촌발락 다니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때 코로나도 힘들어했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저희가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 나라 상황이 그러하니 네.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느 세대든 어려움이 없는 세대는 없지만 그렇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 원효 스님은 지금 살아 계셨다면 또 천촌말락 다니시면서 뭔가 위로를 하지 않으셨을까 해서 그 천촌말락이 원효 스님의 사상에 당신이 행하셨던 그 행적을 그대로 앞에 따왔고요. 통은 이제 원효 스님의 그 화쟁, 네. 회통과 그리고 네. 동서로 하여튼 좌우로 서로가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삼성연의 네. 그러한 당신들의 그 가피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번 축제를 가지면서 다시 한번 새겨보고 또 그리고 그것들이 저희가 그 행사를 통해서 제석사의 위치라든가 네. 원효 스님의 탄생지가 그렇죠. 예, 지역을 넘어서 세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원효 스님이시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쭉 문화로서 문화 축제로서 번져 나가기를 하는 염원이 있었습니다. 네. 이 축제 때 문화제 때도 그러고 이제 뭐 세미나도 열리고 할 때도 관심 가시면 좋겠지만은 워낙에 제석사에는 또 원효대사의 뜻을 기리는 유물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한번 가시면 그냥 겉에서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번 좀 속속들이 하나하나 의미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제석사 가면은 뭘 봐야 되나요? 어딜 확인해야 되나요? 좀 알려주신다면. 맞습니다. 네네. 저희가 제석사에 도량에 오셔서 네. 대부분이 법당 참배를 하시고 이렇게 쑥 둘러보시고 가셔요. 그렇죠. 어느 정각이나 네. 그냥 배치되어 있는 것 그러겠지라고 하시고 네. 그런데 제가 저희를 만나게 되면 여기 오셨으면 성지를 밟으신 겁니다. 아하. 일단은 성지를 밟으신 거고 그리고 성지 안에는 네. 여기 원효 스님 탄생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효 성사전이 있어요. 저는 막 감히 얘기해요. 여기가 한국의 예루살렘인데. 아하. 그리고 한국 불교의 정말 원류를 따라가는. 네. 그리고 룸빈이고 인도의 룸빈이고 그런 곳에 오셔서 네. 중요한 분을 뵙고 가야 한다. 그래서 국내 유일이고 세계 유일 성사전이 계시니 네. 찾아뵙고 그리고 뒤에 보면 8폭의 탱화가 있어요. 네. 원효 스님의 탄생부터 그리고 오. 성장 과정에 네. 화랑정신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출가 그리고 당신이 그 법을 전하셨던 교화하셨던 마치 부처님의 팔상성처럼. 네네 맞습니다. 네네 교화하셨던 부분 네. 그리고 뭐 요소공주와의 만남 그 부분도 있고 네. 그 열반 하실 때까지 그렇게 해서 모셔져 있고 그리고 네. 저희가 올해 2001년 준비를 했었죠. 네. 그 원효 스님의 흉상이 모셔져 있어요. 이 올해 2월 15일 날 네. 저희가 그 점안식을 했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흉상보다는 저희가 3회 때까지 학술 대회를 통해서 네네. 조금 고증된 부분들을 첨가해서 다시 네. 재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근현대에 꼭 저희가 예전 아주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물은 못 될지 몰라도 네. 그래도 근현대의 독특한 아마 원효 스님을 다시 한번 기린다면 그 지금 저희가 모셔진 것도 보물로 금방 지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예전에 왜 불황사에 네. 설총이 아버지인 우리 원효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고를 모아서 거기에 네. 진흙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원효 스님의 상을 모셨다고 하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삼배를 드리니 원효 스님이 돌아오셨대요. 네네네. 네. 그런데 그게 전란 속에 이제 소실되고 없고 어디에도 그 자취는 없으나 이제 일본에 가면 입상으로 서 계시는 돌아보는 아미타 부처님 계시긴 하지만 맞아요. 저희는 근접해서 아하. 네 그런 거는 저희 없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부처님 역시도 저희가 서가모니 우리 부처님도 탑으로 전해지다가 그 그리움에 저희가 상을 모셨듯이 그렇죠. 네 저희도 얼굴 표정 하나 그리고 당신이 실은 가사도 마지막 그 서민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대로 보면 법계죠. 법계가 그만큼의 화쟁국사의 품격에 맞지 않게 좀 맞출 수는 없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한 땀 한 땀 땀수가 보이는 수가사를 네. 그
그렇게 표현을 해서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월이 지난 후에는 원효 스님의 위상과 그리고 그분의 인자함과 네. 정말 서민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기격, 어떤 품격이 느껴지고 원력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2월 15일 여간 모셔두어서 그 부분을 오시는 도량에 모든 분들께 자랑하고 참배하고 가십시오라고 네. 합니다. 그러네요. 법당 가서 참배했으니까 휙 둘러보고 나가지 마시고 그냥 한번 여기가 바로 그곳이라면서요. 네. 하시면서 한번 여쭤보시면 우리 또 주지스님께서도 다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시고 종무원분들께서도 많이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럴 겁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정말 인물이고 우리 정신적인 부분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이신데요. 네. 자꾸 조명을 하고 우리가 뭔가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과거의 것도 소중하지만 현대에서 무엇을 만들어서 정신적으로든 아니면 물질적으로든 물려줄 것인가 네,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경산 학생들은 좋겠어요. 갈 데가 있어서 숙제하려면 어디 가나가 사실 막 지역 문화재도 찾아보고 별거 다 이렇게 확인해가지고들 가잖아요. 그 네, 학습 네. 활동하러. 네. 근데 이제 재석사로 가면 되는군요. 네, 경산 학생들도 오고요. 그 포항에서도 왔고요. 오. 네. 그래서 또 그런 아이들은 또 뭐 저희가 또 따로 막 맛있는 거 준비해가지고 네. 그랬더니 또 저한테 묻는 아이들도 있고 오. 할아버지랑 다시 오겠습니다. 아. 막 인사하고 가는 아이도 있고. 네. 우리 스님께서 꾸준하게 성역화 불사를 계속해서 원력을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빨리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진짜 잘 성사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을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경산 근처에 가신다면 여기 그 재석사가 있는 거기 아닌가 하고서 한 번쯤 찾아가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거 그게 참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청년 포교, 그다음에 어린이 포교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닐까. 제대로 된 정신을 알려주는 것 네, 같은데 네, 네. 우리 스님께서 또 상월결사에서 추진하는 대학생 전법위원회 위원으로 네. 위촉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시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근데 특히 그 의학계열 특수전법위원? 네, 네, 네. 예, 이름부터 좀 독특합니다. 어떤 인연으로 하시게 되시고 어떤 역할이신지 궁금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월결사 네. 대학생 전법을 네. 하고자 하셔서 나눌 때 일반 이제 본사에서 네. 전법위원들을 모으기도 하고 그다음에 셀럽 스님들을 모으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동국대 경주병원에 네. 법사로 소임을 맡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 동대의 의학계열의 교수님들과 네. 저희가 네. 그 전법위원을 맡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의대도 있고 한의대도 있고 그쵸. 또 간호대도 있고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이제 전법을 정말 그 학생들이 실은 중요한 위치를 물론 뭐 무게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또 그래도 그 학생들이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술로서 사람 그렇죠. 생명을 다루는 거라 네. 그 아이들이 제대로 된 부처님 법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어서 그 소임을 맡게 되면서 저희가 동대 학생들 한의대하고 네. 의대 학생들 저희가 9월에 한 130명 저희 같이 하시는 분들 학생들만은 한 130명에서 네. 템플을 했었죠. 아하. 템플을 하고 일기 출범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짧은 소견으로는 전법을 하는데 바루공양에 대한 소중함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전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루공양을 한 번을 하는 것, 그 한 번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바루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생각하기엔 오늘 하루를 굉장히 충실히 살아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바루에. 저희가 바루는 딱 그날 하루 먹을 것만 그날 하루 먹을 것만 저희가 받아오잖아요. 아침에 나가서 네, 이제 네, 부처님 때 네, 보면 네. 쫙 돌고서 네, 7집 네, 딱 네, 돌고 네, 네, 못 네. 얻으면 굽는 거잖아요. 네. 네. 하루 정말. 네. 그리고 그 기독교에서도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이라는 얘기하는 맞아요. 맥락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탐욕과 또 게으름을 경계하는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자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도 앞으로 살면서 그 하루가 충실하면 인생이 완성이 될 것 같아서 바로공양은 굉장히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특히 의학계열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바로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 존중에 대한 것도 알고 그리고 얼마나 서로가 평등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깨우치는 데는 많은 말보다는 공양을 한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하는데 네. 실은 어떤 수련의 목적을 더 두고 아이들은 좀 힘들었으나 네, 아이들은 힘들었다고 얘기했는데 요새는 휴식형 이런 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휴식형은 어디 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조금 강행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가장 힘든 게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사실은 예전에 그 우리가 템플스테이라는 말이 없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라떼는이 또 나와버리는데 네. 그 사찰 수련회라 그랬죠. 네, 네, 사찰 네, 네. 연수 간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하고 네. 그때는 뭐 선택이 어디 있어요? 가면은 가자마자 다 수련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휴대전화 뭐 등등등 네, 지갑까지 네, 네, 다 네. 봉인하고 그리고 바로 공양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네.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조에서 퇴수물 나오면은 찌꺼기 있으면 그거 나눠 마셨던 그 얘기를 갖다가 10년이 지나도 하고 20년이 지나도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그러면서 그걸 처음에 막 아우 이렇게 하기도 네, 하는데 네. 나중에 막 웃으면서 그 얘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좋겠습니다. 뭔가 좀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자기가 뭔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네. 된다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 이번에 그 유아교육과도 2회째 같이 연달아서 했었거든요. 네네. 보름 뒤에. 네. 거기도 한 120명. 그래서 네. 저희가 좀 무리이긴 하였고 학생들 역시 힘들었긴 하였지만 그래도 뒤에 소감문에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또 그거 바로 공약이다. 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목적한 바는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스님들도 뭐 승가대학 가면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 쫙 모여가지고 여법하게 바로를 펼치고서 너무 자험스럽고요. 네. 부처님 제세시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그런 거를 경험을 그러니까 밥은 자유롭게 먹어야 돼. 밥은 편안하게 먹어야 돼라고 하지만 밥 먹는 것조차도 수행이다라는 거를 네. 또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예. 그 네. 저희가 정 뿌듯하고 네. 한이롭고 네.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운문사 저 옛날 300대 중 공양하던 시절이 막 생각이 나면서 네. 새록새록 부처님 당시에도 1500대 중이 그렇죠. 함께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이 그러게요. 있었습니다. 정말 뭐 바로 공양부터 시작해서 불교의 정신을 알리는 거,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문제점을 같이 고민해 주는 거 참 많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청년 포교, 대학생 포교하면은 뭘 해야 되나 그것에 대한 고민이 아마 그 이 대학생 전법을 발언할 상월 교수 해주신 또 네네네. 자자 승자 우리 스님께서도 회주 스님도 굉장히 그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전할 것인가? 특히 우리 어린애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얘네를 끌어들이려면 뭘 해야 되지? 밥을 사줘야 되나? 술을 사줘야 되나? 저는 밥도 사주고 춤도 사주고 싶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들어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네. 저희가 무슨 나대, 꼰대 네. 이런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네. 저희가 이끌려고 하면 아이들하고 맞춰가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저희 저번 작년에 그 미래불자 장학생 네. 그 의과 계열은 제가 면접을 하면서 하나의 면접할 때마다 네. 앞으로 불교 이 포교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했어요. 네. 근데 의외로 학생들은 굉장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기보다 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그거를 저희가 시간과 재력과 이것들을 뒷받침해 준다면 아이들이 해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의견을 준 게 자기들 또래 플랫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만들어서 서로 고민도 하고 정보 교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스님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중에서는 보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인들이 장학금을
이렇게 받게 되면 어느 정도 기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이 의견도 저희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으면 내심 반감 있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 스스로들이 그런 의견을 내주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참조해서 또 방향을 잡아간다면 그렇게 큰 고민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년에 이제 올해 학생들하고 몇 번 더 만나서 내년에 이제 의과 계열 학생들 또 장학금이 이제 또 지급이 된다면 네. 그 의견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본인들은 의과 계열에 있으니 의료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 의료봉사는 아니니 가서 아이들을 특히 열악한 곳에 가서 위생 문제라든가 그쵸. 예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에게 답을 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또 제가 요즘에는 같이 콜라보 그러니까 다른 과 학생들과 네. 지금 예를 들면 뭐 건축과 학생들하고 네네. 가면 옆에 청소나고 다른 것들도 해주면서 어허. 환경을 같이 도울 수 있고 또 유아교육과 학생이랑 같이 간다면 네. 또 저희 어려운 곳에 가서 지금 이제 해외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우리 한국 문화, 우리 한국 아이들은 어떻게 노는지 이런 것도 함께 하면서 또 주변에 사고나 또 그러한 열악한 환경 안에서 위생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우리 학생들이 함께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아주 무한하고 무궁무진한 계획들이 저희가 시간과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어서 참 희망적이었어요. 아, 스님 말씀 듣고 저도 지금 언뜻 깨달은 게 있는데요. 네. 대학생 전법을 하려면은 그 아이들한테 뭘 해줘야 된다라고만 저도 지금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뭔가를 누군가에게 네. 해주게 함으로써 네. 자기가 보람도 느끼면서 네. 부처님 제자로서의 뭔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네. 그런 방식의 전법을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네,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걸 저희가 어떻게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어떻게 어느 공간을 열어주고 네. 누구와 연결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저희가 옆에서 한다면 네.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스스로들이 너무 잘해요. 토론 같은 거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주입식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토론 발표 그렇죠. 문화가 네.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 자기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면 아하. 눈빛이 달라요. 에너지가 달라요.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냥 팔을 깔아주고 지원을 해주는 네. 것이지 그들을 뭔가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네. 말씀. 알겠습니다. 네. 꼰대 됩니다. 우리 스님 모시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스님께서 하시는 일도 양력을 또 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걸 하셨고 또 많은 걸 하고 계시네요, 스님. 예. 그 전에 나오셨을 때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하고서는 공부하시고 또 활동을 하시고 계셨던 것 같은데 동국대학교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지금 밟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오. 저희가 지금 저희 병원에서 경주병원의 MBM 임상 네.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예, 그래서 다시 박사과정을 가서 네. 이제 관련된 공부를 마무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군요. 네, 했습니다. 그 동국대 의료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MBM 네네. 임상돌봄 센터장. 네네네. MBM이 MBM이 뭔가요? 메디시부타 약사열애부 미션 서원입니다. 그런 뜻이군요. 메디슨부터. 네네네. 그러면 거기서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일까? 주로 이제 아픈 분들을 뭔가 이렇게 도와주거나 이렇게 뭔가 하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임상 현장에 필요한 네. 어떠한 마음 돌봄 프로그램이죠. 제가 10년이 훨씬 넘었죠. 다른 종교 안에서는 기관 안에 다른 종교 기관 특히 병원 안에는 네. 그런 사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불교는 호스피스는 있으나 불교 호스피스는 있으나 그 부분이 약간 아직까지는
활동하는 부분이 많이 안 없어서. 계시다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또 불교만의 부처님의 서원에 맞게 네. 병원이니까 약사 여부를 서원에 맞게 음. 어떻게 환자를 돌보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환자를 돌볼 것이며 첫 번째 그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고객은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들, 교직원들, 우리 간호사들, 네. 우리 의료진들, 네. 그리고 우리 행정에 계시는 직원분들. 이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각 병원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진이 수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 스트레스도 물론 많지만 전문성 성장을 위한 시간적 여유도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또 수가 적은 부분에 있다 보니 같은 우리 동료 간의 이제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환자를 돌보는데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봐. 혹시 내가 혹시 돌보는데 그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간호사분들이. 그래서 제 첫 번째 고객이 저는 우리 교직원이고 우리 의료진들이어서 2년 동안 지금 저희가 5회기까지 해서 네.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먼저 돌리고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당연히 그 다음에는 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달라져요. 왜 본인들이 먼저 충분히 위로도 받기도 했고 이해도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좀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동료들 간에 이해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관계들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네. 그러다 보면 서로 인수인계가 조금 나아지고 그러면 이게 저절로 환자 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되는 거여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교 병원에서 충분히 그동안 10년 넘게 해왔던 부분에 우리 좀 늦게 출발했지만 네. 우리 MBM이 자리를 좀 잡고 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죠. 그게 참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이 마포에도 가까운 곳에 이제 그 종교적인 어떤 소명을 가지고 하는 그런 큰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가까이 여의도에만 가도 천주교 쪽에서 네, 하는 병원도 있고 네. 한데요. 종교에 관계없이 거기에 가면 참 친절하고 한결같이 뭔가를 다 이렇게 여법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들을 받으신다고 주변에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한 사람도 너무나 상냥하고 네. 끝까지 도와주려고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체력과 본인의 여유가 있고 뭔가 그래야 자비심도 나오고 맞습니다. 상대방에 뭔가 잘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뭐 다니다 보면 조금 서운한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불교계에서도 그래 불교 병원 가니까 이렇게 다르구나. 네. 야, 저기 의사 선생님 너무 진짜 너무 좋은데 보니까 손목에다가 합장조 끼고 계시네. 뭐 이런 얘기들 가끔 하게 되거든요. 그게 좀 더 정말 말씀처럼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네요. 네. 그래서 예. 일단 승려 연수 교육 올해 했었고 내년에 하고 하면 조금씩 이게 알려져서 네. 스님들도 이제 그 봉사로 자기 수행의 한 도구로 네.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고 또 다른 분들이 이 부분을 알면 네. 조금 더 배우시기도 하고 자기 성장을 위해서 네. 함께 하셨다가 또 환자 돌보는데 이로움을 주면 너무 네. 좋겠죠. 네. 교수님 잠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료 인력이 정말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도 뭐 뉴스나 이런 데 접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하다못해서 뭐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없어질 그쵸. 지경이다 이런 얘기도 예, 하는데 예. 현장에서 보시면서 느끼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아과 부분도 그렇고 또 산부인과 부분들도 그렇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그 의료진 역시나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좀 어려운 부분보다는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좀 수술이 좀 어려운 부분에 그런 의료진들은 좀 구하기가 쉽지 않죠. 분야에 따라서 네, 전공 그리고 분야가 제가 이제 못 닫고 있기를 경주에 지방이어서 네. 특히나 네. 네. 이게 쏠림 영상은 아무래도 대도시 쪽으로 갈 거고, 예, 그래서 저희가 무슨 경주 이제 주변의 포항이나 경북에서는 그래도
유일 대학병원이어서 네. 경쟁력은 있지만 네. 좀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많죠. 그렇군요. 우리 스님 뭐 앞에서도 잠깐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하셨고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응용불교학과도 바로 여기 좀 도움을 받고자 또 좀 박사 과정을 네, 하고 네. 계시고 임상 상담 교육 전문가 그 과정도 계속해서 공부를 또 네네. 하고 계시고 뭐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에서 죽음까지 네네.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수행자로서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뭐 제석사에서 지금 원효 성사에 대한 어떤 그 부분까지도 지금 몸이 10개라도 진짜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쪽 상담 쪽으로 관심을 이렇게 깊게까지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실은 제가 이게 상담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우연찮게 그게 들어온 거죠. 네, 우연찮게 들어왔는데 네. 제가 이제 선방을 다니다가 네. 이 시기에 요즘에 저희 도반 한 스님 그랬어요. 요즘에 이 선방 다니고 이렇게 제가 절을 하나 맡아도 네. 그런 법문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 이렇게 누군가 도반 스님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러다가 네. 인연이 되었는데 제 무의식 안에서 죽음에 대한 것들이 늘 붙들고 있는 게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이 종교라는 것은 네. 종교의 절대자는 어머니와 죽음이다. 어머니와 죽음이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같은 사랑이 저희가 이제 보살 행일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 저희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또 저희 은사 스님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네. 가장 제가 큰 의지처가 되었던 두 분이 제가 성장해야 될 시기에 두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미해결, 아하. 해결하고자 하는 네. 어떤 과제처럼 남아 있었어요. 그게 출가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 무의식이 제가 외부에 활동을 하기보단 선방으로 달려가서 공부하게 하였고 네. 그리고 또 나와서는 이 임상교육을 끊임없이 또 이쪽으로 하게끔 저를 몰아가더라고요. 아하. 일종의 우리 스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애 의문 네. 그리고 화두 그거를 네, 네. 해결하기 위해서 가시는 방향이 어찌 네. 보면 상담이라는 부분과 또 맞아서 네, 된 그래서 부분도 있으시네요. 일반 상담보다는 저는 그 상담을 통해서 이제 제가 역시 그 죽음이라는 걸 붙들고 있으면서 네. 삶이 뭔지를 삶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었구나. 삶의 역동이구나. 살기 위해서 이랬구나. 라고 크게 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주는 어떤 아까 화두라기보다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삶을 어떻게 진중하게 살아내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어린 친구들에겐 사실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창 막 자라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어떤가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 있고 네. 저희가 어릴 때부터 죽음을 굉장히 가까이서 보고 살았지만 요즘에는 장례 문화가 바뀌면서 죽음이 좀 멀어졌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주기 전에 네. 덴마크에서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군 집단을 2개 나누어서 네. 죽음에 대한 과정의 영상을 한 집단을 보여주고 한 집단은 그냥 놀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한번 나눠주는데 사탕이 하나가 부족했어요. 어허. 그런데 죽음의 영상을 보지 않은 그룹의 아이들은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그 영상을 본 그룹의 아이들은 서로가 나눠주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죽음을 그냥 막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직접 그 아이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범위보다 더 순수하고 더 영롱하고 더 맑고 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살아온 저희 경험의 죽음은 두렵고 그럴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좀 다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 죽음 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는 지금 장례 문화가 너무 떨어져 있고 네. 심지어 이제 어제 그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모 스님하고 저희가 또 중요한 스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네. 해능 요즘에는 새로운 문화가 있어 그러시는 네. 거에서 어떤 문화요? 그랬더니 예전에 저희가 그 10년 전에 호스피스 막 할 때만 해도 네. 기관들이 별로 없었어요. 호스피스 말기 암 환자들이 가서 돌봄을 받고 네. 저희가 그런 교육을 가서 이렇게 받고 뭔가가 가서 함께 공부도 하고 그런 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보호자나 모든 분들이 온 마음으로 그분들을 돌봤어요. 마지막까지. 그런데 지금은 1차 의료기관에서 약물 치료를 최대한 다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지금 약이 많이 나와서. 고통을 좀 줄여주는 네, 그런 네. 쪽으로. 그렇게 네. 하고 나서 이분들이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가는 기관이 또 요양병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가서 마지막에 3차로 호스피스 병원에 오다 보면 보호자들이 이미 다 소진되었어요. 환자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래서 어떤 현상이냐? 방치 현상이 와요. 누구도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렇죠. 부분이네요. 사회적인 문제죠. 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이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함께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당연히 우리가 육체가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 오는 이 사회적인 문제들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조금 시선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재석사의 원효성사 성역화 사업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 대학생 전법에 우리 잘해야 된다 네. 얘기를 하고 우리 스님께서 지금까지 상담과 정말 청소년 상담부터 죽음에 대한 상담까지 이렇게 하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좀 종착점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갈 것인가 중에서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짚어주시니까 예. 지금 들으시면서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00세 시대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수명은 늘어나는데 과연 수명이 늘어난 건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나의 하루하루가 충실한가? 나는 얼마만큼 자유롭게 내 몸과 정신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부터 어떻게 잘 여법하게 마무리하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저도 굉장히 좀 가슴이 뭉클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경산 우리 재석사 해능 스님 모시고 좋은 말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사랑하는 벗에게라는 그런 코너인데요. 전에도 뭐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살짝 나긴 하지만 네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세월과 함께 또 변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생각도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여쭙겠습니다. 우리 해능 스님께 인생의 벗이자 사랑하는 벗을 딱 꼽는다면은 사랑하는 거죠. 딱 한 사람을 꼽는다면은 한 사람은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내 인생에 누구인가요? 한 사람은 없어요. 없으십니까? 바로 지금 곁에 있는 사람.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어제도 누구랑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네. 제가 요즘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좀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과거의 사람도 아니고 네. 바로 옆에 있는 내 동료가 내 도반이 네. 함께 들어주고 고민해 주었기 때문에 인생에서 부처님 외에는 지금 내 옆에서 바로 만나는 이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고맙다고 이 사람들을 보고 함께 가야 되겠구나. 우리 스님께 그럼 지금 한 사람이 아니네요. 네.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이 순간 우리 스님, 해능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해 주시는 그 그렇죠. 모든 분들이 네, 바로 내 인생의 이 순간에 네.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네, 네. 그쵸. 하나이자 여럿이고 네. 여럿이자 하나인 바로 그분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이 바로 따뜻해집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초대석은 대한불교조계종 경북 경산 재석사 주지신 해능 스님 모시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스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전법의 현장에서 그리고 또 많은 곳에서 우리 스님 활동하시는 모습 보고 있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생의 무게는 시간에 있는 듯합니다. BBS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가끔은 시간이 멀고 또 때때로는 또 시간이 짧고 그리고 시간이 또 없다고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결코 또 무겁지만은 않았고요. 또 앞을 내다보면 그 시간은 결코 또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 저희 하늘과 땅은 또 사계를 이룹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금 하루 사라져 갑니다. 그 사라져가는 가운데에 가만히 저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황야에 정말 드넓은 황야의 그 순례자의 모습 같습니다. 저희가 세월이라는 코끼리가 뒤에서 막 쫓아와 내가 어디론가 쫓기는 그런 압박감이 있고 욕망에 그 막 엉켜있는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서 저희는 또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견뎌내야 하는 그 두려움이 또 있고 또한 그 안에서 또 세월을 보내 있는데 흰지 검은지처럼 그 하루하루 또 저희가 성취해야 될 그 초조함도 저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감, 두려움, 불안 그런 초조함 가운데 저희는 그 황야에서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어느 나무인지 모르지만 떨어져 있는 꿀을 한 방울 한 방울 받아먹고 저희가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꿀이 우리 시청자분들 또 청취자분들에게는 부처님의 말씀이 되고 부처님의 진리가 되고 그리고 선한 마음이 되었으면 그리고 주변에 좋은 인연들이 되어서 그게 본인들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귀한 회양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황야의 순례자 가운데 저희가 요즘에는 자동차 타고 여러분들이 어디 이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타이어를 만드는데 위험에 대한 충격에 대한 저희가 물건을 만드는데 그것을 충분히 충격에 어떻게 감수할 수 있는지 타이어를 막 만드는데 실은 그 타이어 안에 어떤 것을 넣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는 빈 공간을 두었고 공기를 빵빵히 채웠습니다. 그래서 겉에는 굉장히 단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비어있음에 단단하였고요. 그 단단함은 어느 충격에서든 방어하지 않고 흡수하는 것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거였다고 합니다. 이 황야의 순례자의 이러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도반일 것 같고요. 그러한 길 위에서 어떠한 힘듦, 고통, 위험이 오더라도 도반의 힘으로, 부처님의 법의 힘으로, 부처님의 진리의 힘으로 저희는 그 충격을 흡수하면서 함께 더불어 하면서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잘 의미 있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3년 한 달 반가량 남았습니다. 한 달 반가량 남은 이 시간 동안 잘 의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삭죽기 하듯이 하나하나 한번 챙겨보시는 시간을 여러분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수험생 여러분 정말 훌륭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